지난 영상에 이어 루이비통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루이는 아들인 조르주에게 가업을 물려주면서 사실상 루이와 조르주가 함께 루이비통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872년 두 사람이 함께 디자인한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가 출시되면서 루이비통은 귀족들의 트렁크라는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던 1876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의 인기가 지속되자 다른 트렁크 업체에서도 이에 질세라 루이비통 트렁크와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비슷한 디자인에 어떤 것이 진짜 루이비통의 트렁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루이와 조르주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신들이 만든 트렁크의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 레드 스트라이프 캔버스의 빨간색을 베이지색으로 변경한 베이지 스트라이프 캔버스 트렁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트렁크 제조업체에서 따라 만들지 못하도록 곧장 패턴 캔버스에 대한 독점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와 조르주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루이비통이 특허까지 내며 고유의 트렁크를 생산해내자 사람들은 더욱 루이비통 트렁크에 열광하며 너나 할 것 없이 루이비통 트렁크를 원했는데 독점 패턴 특허 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트렁크 제조업체에서는 또다시 교묘하게 모조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루이와 조르주는 이를 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1888년 결국 새로운 패턴을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루이와 조르주가 새롭게 만든 패턴은 프랑스어로 체크 무늬를 뜻하는 다미에라는 새로운 패턴이었는데 이 패턴은 갈색과 베이지색의 체크 무늬에 루이비통 상표인 마르키엘 비통 디포지가 자수로 새겨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1892년 2월 27일 연로해진 루이는 계속되는 모조품과의 싸움을 남겨둔 채 갑작스러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루이의 아들인 조르주가 홀로 남아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조르주는 아버지가 일군 루이비통을 독보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루이비통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로 루이비통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모조품 방지를 위한 다미의 패턴 역시 금세 모조품으로 만들어져 시중 여기저기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던 1896년 모조품과의 전쟁에 치를 떨던 조르주는 이번만큼은 절대 다른 트렁크 업체가 따라하기 힘든 독특한 패턴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고심 끝에 아버지 루이비통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아버지 이름의 이니셜인 L과 V를 겹친 무늬와 19세기 당시 꽃이나 식물 덩굴에서 나온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했던 것을 반영해 꽃 문양이 번갈아 나열되는 패턴인 모노그램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르주는 심혈을 기울인 이 모노그램 패턴을 특허 출원했고 이후 본물처럼 터져나오던 모조품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모노그램 패턴은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루이비통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징 패턴이 됩니다. 루이비통 트렁크의 인기는 또 다른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루이비통 트렁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상류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주표적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여행객들의 트렁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트렁크마다 자물쇠와 열쇠를 다르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열쇠를 헷갈리거나 잃어버려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본 루이와 조르주는 어떻게 하면 불편을 줄이면서도 여행객들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89년 조르주는 텀블러 자물쇠라는 새로운 유형의 잠금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텀블러 자물쇠는 독특한 문양의 번호로 되어 있는 회전판과 고유 잠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열쇠로 여러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특허까지 출원한 조르주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해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미국의 탈출 마술사인 해리 후디니를 언급하며 텀블러 자물쇠로 잠겨진 루이비통 트렁크 탈출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는 사람들이 루이비통의 텀블러 자물쇠의 안전성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텀블러 자물쇠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가 되어 디자인은 물론 기술까지 발전시켜 오늘날까지도 보안장치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10년 조르주의 아들인 가스통은 아니에르 공방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으며 가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은 일반 고객이든 VIP 고객이든 간에 할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대신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조르주와 가스통은 함께 고민을 이어가던 중 VIP 고객들에게 꽃 트렁크를 사은품으로 선물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노그램 캔버스로 덮여진 트렁크에 신선한 꽃 부케를 넣은 것인데 트렁크 내부에는 꽃의 물이나 습기 때문에 가방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으로 된 트레이를 넣었습니다.
꽃 트렁크는 VIP에게만 제공되는 비매품이었던 터라 꽃 트렁크를 받은 이들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은품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4년 루이비통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7층짜리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용품 전문 매장이었던 이곳은 이후 루이비통의 본점이 됩니다. 한편 가스통은 엄청난 수집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골동품점, 고가구점, 경매장 등을 드나들며 트렁크와 트렁크 제작용 연장, 장인조합의 간판, 호텔에서 사용하는 라벨지, 여행용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물품들과 예술품 등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스통의 수집은 그의 사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루이비통이 단순한 형태의 여행용 트렁크를 넘어 예술성이 가미된 다양한 트렁크를 선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889년에 이미 탐험가 피에르 사보르냥 드 브라자를 위한 침대를 펼칠 수 있는 트렁크를 제작했으며 1923년에는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위한 언제든지 서재로 변신할 수 있는 3단 트렁크와 약 80권의 책과 타자기를 수납할 수 있는 트렁크를 제작했습니다. 또 1925년에는 프랑스의 배우이자 가수였던 릴리 폰스를 위해 36켤레의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서랍과 실크 스타킹을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있는 트렁크를 제작했습니다. 1930년에는 영국의 지휘자 레오폴드 스코폭스키를 위해 책과 악보, 타자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있으며 여행 중에도 테이블을 펼칠 수 있는 트렁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01년 지금까지 트렁크만 만들던 루이비통에서 처음으로 핸드백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먼 거리를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여행자들이 보다 가볍고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진 가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조르주와 가스통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먼 여정을 해야 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여러 공간으로 나눠서 새 옷과 입었던 옷을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면 캔버스 소재의 사다리꼴 모양의 스티머백을 출시하게 됩니다. 1930년에는 남녀 공용 여행용 가방인 키폴백을 출시했습니다. 키폴백은 기내 반입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현재까지도 많은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인기를 누렸던 키폴백의 형태를 핸드백 형태로 제작한 스피디백도 출시했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가장 좋아했던 백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리에는 3초마다 스피디백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스피디백은 1930년에 출시된 이래 지금까지도 루이비통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아이콘이자 베스트셀러 가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2년 루이비통은 한 샴페인 제조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선물할 샴페인 5병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바닥이 튼튼하고 끈으로 여밀 수 있는 양동이 모양의 노예백을 출시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브랜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버킷백의 원조가 바로 이 노예백이라고 합니다. 1934년에는 샤넬의 창립자인 가브리엘 샤넬이 데일리백으로 사용할 가방을 루이비통에 의뢰해서 제작된 알마백이 출시되었습니다. 알마라는 이름은 파리 몽테뉴에 위치한 알마 광장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알마백은 루이비통 핸드백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가방이어서 오늘날에도 루이비통 명품 입문 핸드백으로 유명한 가방입니다. 한편 1936년 10월 25일 조르주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스통이 루이비통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루이비통의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